이번 CES에서 우리가 또 주인공이 됐죠.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테슬라를 위협하는 현대차 그룹. 새롭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등장을 했습니다. 올 한 해 현대차는 과연 그 리레이팅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오랫동안 자동차 커버하시다가 아주 재밌으시겠어요. 네. 올해 굉장히 현대차 그룹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좀 지루한, 좀 제적 베이스로 좀 그러니까요. 여겨졌었는데, 뭐 테크 기업으로서의 어떤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 그 주된 이벤트가 됐던 게 CES 2016이 맞죠? 이번 반응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이번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핵심은 결국에는 뉴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정말 진심으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 진심을 기술력으로 입증한 정말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밸류체인, 그러니까 CES 미디어데이 이후에 1월 7일에 또 리포트를 내시면서 밸류체인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올리셨어요. 지금 로보틱스 밸류체인,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끄는 그 밸류체인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내재화를 하고 그리고 갖춰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됐었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현대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CES의 발표에서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아니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중심적으로 그룹주들 다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정말 오랫동안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 이후에 들려왔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부각을 받을 때마다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님이 본인이 이제 지분을 직접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바깥에서 외부에서 대규모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항상 수혜주로 거론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있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수혜주로 이제 항상 거론이 됩니다. 글로비스는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걸까요? 한 10% 이상인가요? 퍼센테이지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10% 이상 글로비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율 자체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정의선 회장 본인의 지분이 많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이런 경우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꼼꼼히 보고 계실 텐데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 이 부사장의 이 멘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보세요.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다만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저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올해 만약에 진행이 될 것 같았으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이미 연초부터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은 올해보다는 뭐 이제는 그 이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8년도 양산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산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양산 시점 전후가 IPO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산이 2028년 맞죠? 네. 그 전후로 해서 자금 조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IPO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다. 조금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중심적으로 본다면 글로비스가 아마도 주목을 받겠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의 지휘력도 증권사에서 많이들 주목하더라고요. 연구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의 대표적인 좀 피해주로 많이 좀 인식이 됐었는데, 예. 지배구조 개편이 임박했을 때는 좀 바뀐다라고 이제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2018년도에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합병안이 무산이 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어렵게 됐었는데, 당시에 결국에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이 된 거는 현대모비스가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주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원활하게 지배적 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주가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비스가 또 부각을 받고 받는. 있습니다. 네. 재평가의 움직임이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네요. 오늘도 상승 움직임이 나오곤 있는데 그 괴리를 어느 정도 좁혀갈까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빅테크와의 협력, 그 현대차가 지난해 치킨 그 깐부 회동 GPU를 얻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도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공개한 알파마요에 그 힌트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력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기술 동맹을 이뤄가게 되는 것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협력을 더 기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림도 있으신지요? 결국에는 파트너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레벨 2 플러스 이상 영역에서 좀 활약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후발주자들, 팔로워드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엔비디아랑 협력을 해서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두업체랑 격차를 굉장히 빠르게 좁혀 나왔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칩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AI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탈 패키지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은 자율주행 기술 이런 데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엔비디아랑 협력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좀 공고히 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보틱스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지금 급선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성과와 숫자를 봐야 될 텐데 확실히 이번 CES 미디어데이에서 테슬라를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며 단기간에 테슬라가 좀 흔들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잡고 미국에서 로보택시 사업도 영위하게 될 텐데 그럼 얼마든지 테슬라를 추월할 그림에 있어서는 좀 현실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독주 체제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엔비디아와 그리고 다른 오토메이커들이 하나의 연합을 맺게 되면은 테슬라랑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엔비디아 플러스 이제 오토메이커 그룹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경쟁 구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 주가가 조금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을 통해서 검증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테슬라는 FSD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강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알파마요와 그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는 엔비디아가 좀 더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2028년에 로봇 양산과 관련된 검증의 시간이 있고 그 자율주행 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을 좀 봐야 되는지요? 일단은 2028년도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26년도도 사실은 현대차 그룹 내부적으로 이 엔비디아랑 협력을 했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SDV를 굉장히 좀 발전시켜 나가고 그 파일럿 차량들이 나오는 게 또 올해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점프업하는 게 보이는 거는 뭐 27년도 뭐 이때 시점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SDV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증의 시간이군요. 상호관세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적법성 판결이 아마 현재 시간으로 14일, 우리 시간 15일에 나오게 될 텐데 지난 금요일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떨까요? 일단 관세 영향이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지난해 납부한 관세 일부도 환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 15%도 일단은 관세 부과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관세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작년 25%에서 올해 15%로 낮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해 실적은 상당폭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차량 믹스나 어떤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환율 조건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국내와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리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일 연구원님의 탑픽 듣겠습니다. 어느 종목입니까? 지금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는 종목은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HL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H1만도요? 네. 오. 지금 일단 현 시점에서는 현대차랑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 미국 T사를 이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또 추가적인 업체되어 있는 지금은 사실 현대차 그룹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네. 그의 업체들은 좀 소외되고 있지만 네. 또 이제는 각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연건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